자, 오토캐드 2015를 시작하기 이전에 오토캐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라는 것은 컴퓨터, 즉 캐드라는 의미가 컴퓨터 어디드 디자인 앤 드래프팅이라는 뜻이에요. 해석하자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자인이라든지 도면 작성을 하기 위한 어디드, 즉 참모적인 역할을 한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참모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뭐 도움을 주는 어떤 조력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설계 시에 컴퓨터가 분석이라든지 해석, 편집 기능을 제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설계 도면의 작성이라든지 뭐 어떤 물량의 산출이라든지 견적서 작성, 여러 가지 관리들을 다양하게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토캐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의 향후 전망에 대해 좀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오토캐드는 여러 소프트웨어가 서로 여러 소프트웨어와 함께 상호 호환이라든지 연동이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와 이렇게 호환이 잘 된다는 뜻은요, 여러 가지 업무에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2차원뿐만 아니라 3차원 및 렌더링 기법이 계속 이제 그 진보되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 3차원 및 렌더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차원과 렌더링에 대한 명령어들이 계속 진보되고 있어서 보다 실제적이고 보다 뭐랄까요,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토캐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옛날에 배우셨던 분이라도 오토캐드 자체는 이제 명령어를 그대로 이제 옛날 명령어를 지우지를 않아요. 뭐 지워진 것도 없애버린 것도 있긴 한데 극히 없애버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들한테도 이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사용자들한테도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의 활용을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표현한 바와 같이 도면의 일부분을 10조 배까지 확대해서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의 어떤 작업을 간소화해주고, 이를 통해서 이제 시간을 절약함을 통해 가지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 원가에 대한 원가 절감이라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고 노동력을 감소시켜서 원가를 절감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품질의 향상이라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이제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이제 수정 변경이 자유롭겠죠. 그래서 손으로 그린 것보다는 수정 변경이 자유롭고 신속해서 보다 이제 디테일하고 보다 고품질의 어떤 도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하이퍼링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인터넷과 자유롭게 이제 연동이 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된, 뭐 우리가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오토데스크 365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런 어떤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유 웹상에서 공유함을 통해 가지고 협업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캐드라는 것이 다양한 외부 소프트웨어와 상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을 통해서 지금 이런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리본 메뉴라고 그러는데요. 옛날엔 이제 막대로 여러 개의 막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스타일을 쓰게 되는데, 리본 메뉴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좀 더 사용자들한테 편리한 어떤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이 아이콘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명령어인지 여러분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단축 메뉴, 이런 아이콘 외에도 단축키 등을 이용해 가지고 신속한 설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토캐드의 어떤 주요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토캐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화면 구성과 리본 메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이 바로 이제 캐드 화면인데요. 좀 주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A라는 부분이 있죠. 얘가 이제 파일이라는 버튼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열기 저장, 다른 인물 저장 등의 어떤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눌러 보시면은요, 화면 표시가 뜨죠. 뭐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어두움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경량으로 두시고 밑에 있는 적용 확인 눌러 보시면 좀 더 이제 밝은 색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줄 수가 있으세요. 다시 얘를 눌러서 옵션을 가주시고요.
다시 얘를 어두운 색으로 바꿔주시면은 예, 이렇게 어두운 어떤 메뉴 구성으로 갈 수 있겠죠. A라는 것이 이제 뭐 열기 저장, 뭐 내보내기, 뭐 이런 인쇄 이런 종류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쪽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신속 접근 메뉴라 그래서 자주 쓰여지는 명령어들을 빨리 원클릭만으로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로 이제 신속 접근 메뉴입니다. 얘를 눌러 보시면 이제 그 뭐 새로 만들기가 있는데 신속 접근 메뉴 막대 사용자화라 되어 있죠. 작업 공간을 눌러 주시면 여기가 하나 더 이렇게 추가가 되죠. 또 눌러서 메일 특성을 눌러 주시면은 또 특성 창이 추가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눌러서 이제 다른 명령어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요. 이제 다른 명령어를 또 이제 가져오게끔 해주는 기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게 파란색 배경화면에 이게 뭐 1차시 뭐 캠타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목 표시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우리가 인포메이션 센터,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작업을 하시다가 모르는 명령어가 있다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뭐 라인이라고 제가 쳐볼까요? 그리고 엔터를 입력해 보시면은요, 라인에 관련된 이 도움말을 이렇게 찾아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이라고 해서 라인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도움말,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도움말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홈, 삽입, 주석, 파라미터 이렇게 있는데요. 얘를 우리가 이제 그 풀다운 메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풀다운 메뉴를 누르시면 그게 밑에 또 이런 어떤 리본 메뉴들, 뭐 이렇게 상위에 있던 풀다운 메뉴 밑에는 각각 이런 어떤 서로 다른 어떤 리본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본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칸이 나눠져 있는데 이 칸들이 리본처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리본 메뉴라고 얘기하고요. 삽입을 눌러주시면 또 삽입에 관련된 리본 메뉴, 주석을 눌러주시면 주소에 관련된 리본 메뉴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홈에 관련된 리본 메뉴 보시면은 뭐 그리기, 뭐 수정, 주석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홈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이 풀다운 메뉴에서 주요 도면을 그리기 위한 주요한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석을 우리가 어노테이트라고 얘기해요. 주석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들을 기입하거나 글자를 쓰거나 치수를 기입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문자를 쓰는 부분, 그 다음에 치수를 입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시선을 입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종 어떤 우리 엑셀을 사용하지 않고도 캐드에서는 지금처럼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엑셀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정 기호를 우리가 수정 기호를 넣는다는 뜻은 부연 설명을 넣는다는 뜻이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인서트라는 부분이 여기 삽입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CAD 파일을 지금 현재 작업 환경에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미지 그림 같은 걸 가져오거나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진 파일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붙이거나 가져오는 어떤 기능들이 여기 삽입 기능에 있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 외에 뭐 파라메트릭이라든지 뷰 관리 이런 창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을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이제 화면 표시 및 제어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능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능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키보드 상단에 보시면 뭐 F1, F2, F3 뭐 이런 키를 얘기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F1번이라는 것은 도움말 기능이죠. 여기서 아까 우리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F2번 누르시면은 여기 밑에 있는 명령 입력창이 좀 확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명령 입력창을 여기서 새롭게 띄워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령을 입력한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레이저라고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지우개 기능이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F3번 기능은 이제 객체 스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F3번을 누르면 이쪽에 보시면 버튼이 이제 색깔이 이렇게 바뀌죠. 객체 스냅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라인이 이렇게 있고 또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F3번 눌러서 여기 객체 스냅을 켜게 하시면
여기 있는 선이라는 걸 눌러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점들을 찾아주죠. 그래서 어떠한 객체의 특정 점을 찾아주는 게 객체 스냅이고, 이러한 기능을 온오프 시키는 기능이 바로 F3번이다. 제가 F3번을 달려주면 객체 스냅이 꺼졌다고 나오잖아요. 다시 갖다 대면 이렇게 녹색의 어떤 포인트를 찾아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객체 스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4번이 있는데, F4번은 이제 3D 오스냅이라 그래서 얘는 이제 3차원의 스냅을 우리가 켰다 없앴다 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게 3차원 과정에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F5번이라고 있는데요. 이 F5번은 이제 등각 평면도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어떤 기능이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냅이라는 기능을 좀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SN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이렇게 치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스냅이 쭉 뜨게 되죠. 거기 보시면 이제 스타일이 있고 유형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나가볼까요? SN 스냅의 단축키 SN입니다. 스타일로 가보시면은 여기 등각 투영이라고 있죠. 얘를 딱 눌러보시면은 간격을 묻게 되는데, 그냥 간격 그냥 엔터 치셔도 돼요. 그러면 십자가가 아까 0도 90도로 되어 있었는데 바뀌었죠? 45도씩. 그럼 이 상태에서 F5번을 눌러주면 얘가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얘는 그래서 스냅하고 관계 있는 키가 F5번 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려면 SN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 스타일로 가셔서 표준으로 바꿔주시고 간격은 그냥 엔터 입력해 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6번이라는 키인데요. F6번 여기 보시면 동적 UCS 켜기 끄기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3D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제 그 3차원의 높이 값이 주어진 어떤 Z축의 3차원 면 같은 경우는 이 동적 UCS를 이렇게 켜놓으면은 그 면에 맞춰서 다양하게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 3차원 학습에서 다시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F7번이라는 것은요, 그리드를 얘기해요. F7번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격자 무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격자 무늬를 가지고 우리가 선을 뭐 어떤 객체를 이 격자 무늬에 맞춰서 그릴 수 있는 거를 F7번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는 종이죠, 그죠? F8번은요, 라인을 그렸을 때 시작점을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F8번을 딱 눌러주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직격 켜기라고 나와 있죠. 그럼 무조건 0도 90도 방향으로만 직각으로만 이렇게 선을 그어줄 수 있고요. 다시 F8번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가 경사지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F10번, F11번 뭐 있는데요. 이거는 뭐 폴라 스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객체 스냅, 뭐 오브젝트 스냅, 뭐 폴라 스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또 나오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F12번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F12번은 라인을 그릴 때 이제 시작점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리값이라든지 이런 각도값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 F12번을 눌러 주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수치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뜨게 됩니다. 그런데 F12번을 다시 눌러 주시면은 얘가 없어지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다이나믹 입력창이 이걸 다이나믹 입력창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입력창이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F12번 눌러서 그냥 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능키를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마우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휠을 바깥으로 밀어내면은 확대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휠을 안쪽으로 돌리면 축소가 됩니다. 화면이. 그러니까 휠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면 화면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돌리면 축소가 된다. 요때 이제 여기 십자가 마우스 포인트를 요쪽에다 갖다 대놓고 마우스를 돌리면 얘를 중심으로 확대가 되어져요. 그리고 다시 뒤로 당기면 또 축소가 되죠. 마우스 요 그림 위에다가 십자가 포인트를 올려놓고 휠 마우스를 돌리면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지고 다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휠을 이렇게 우리가 휠을 돌려가서 줌인 줌아웃을 할 때도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줌인 줌아웃이 가능해진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휠을 꽉 눌러주시면 손바닥이 나타나죠. 이게 팬 기능이라 그래서 화면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객체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화면을 단순히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기 편하도록. 예를 들어서 화면을 이렇게 움직여 놓으시고요. 이쪽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놓고 휠 마우스를 2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객체를 이 화면에 꽉 차게 우리가 보여주는 기능이 휠 마우스를 2번 클릭하는 기능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좌측 버튼, 마우스의 좌측 버튼은 선택하는 기능이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은 그 객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우측 메뉴를 뜨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우측 메뉴인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우측 메뉴라는 것은 이 선택된 객체나 아니면은 선택되지 않더라도 우측 메뉴를 누르면은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여지는 명령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우기, 이동, 복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주 쓰는 명령어들을 빨리 실행시킬 수 있는 우리가 뭐 우측 신속 접근 메뉴라고 이렇게 뭐 표현해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키보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휠을 꽉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시고 휠을 돌렸다 당겼다, 그죠? 그래 마우스 오른쪽 버튼과 왼쪽 버튼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파일 체계와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저장에 관련된 부분, 뭐 열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핫키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핫키라는 것은 이제 컨트롤을 이용한다는 뜻인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신속 접근 메뉴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주 쓰여지는 이제 아이콘들만, 명령 아이콘들만 모아놓은 것이고,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바로 이제 이렇게 명령어들이 실행되어지는데, 그냥 핫키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도면을 열고자 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 N을 눌러주시면 키보드에서 이렇게 새로운 도면을 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템플릿 선택하기라는 단어가 뜨게 되는데, 템플릿이라는 것은 초기 환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ACAD-ICO.DWT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열기를 누르시면은 새로운 도면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S는 당연히 이제 저장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S는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S는 지금 여기로 다시 한번 가보자면, 현재 1차 시모 캠타시아 캐드 되어 있는데, 그냥 컨트롤 S 누르시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저장이 되어지는데, 컨트롤 시프트 S를 눌러주시면 캠타시아 캐드가 아니라 뭐 다른 이름으로 해서 뭐 2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장이 가능하다. 그럼 이름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S, 컨트롤 S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O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O라는 것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작성되어진 파일을 우리가 열기 할 때 쓰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 O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기존에 작성된 파일을 우리가 열기 할 때 컨트롤 O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P를 눌러주시면은요, 이제 출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도면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제 컨트롤 P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출력창이 떠서 여러분들이 하게끔 해주는 출력 핫키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이제 컨트롤 Z하고 컨트롤 Y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 있는 선을 클릭해서 라인을 그렸습니다. 엔터. 그리고 컨트롤 Z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진 것이 사라지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컨트롤 Z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여기 2개의 화살표가 있는데, 이게 컨트롤 Z고요. 이게 컨트롤 Y입니다. 컨트롤 Z라는 것은 방금 제가 그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선을 그려줬으면 컨트롤 Z 누르면 그 라인 명령어를 취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컨트롤 Z는 이제 내가 해준 만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려주고요. 엔터. 그 다음에 옆에다가 서클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사각형을 그려줄게요. 그러면 제가 명령어를 몇 개 실행했나요? 라인, 서클, 사각형 실행했죠? 컨트롤 Z 누르면 사각형이 하나 없어지고, 또 컨트롤 Z 누르면 원이 없어지고, 또 컨트롤 Z 누르면 라인이 없어지는, 내가 실행한 명령어만큼 계속 뒤로 되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시 앞으로 되돌리려면 컨트롤 Y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하나하나씩 우리가 되살아난다. 이걸 우리가 컨트롤 Z, 컨트롤 Y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핫키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컨트롤 1번 같은 경우는요. 어떤 객체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수정해 줄 수 있는 특성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라인을 클릭하게 되면 그 라인에 대한 어떤 그 특성들을 우리가 수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클을 클릭하게 되시면 서클에 대한 어떤, 여기 보시면 이제 지름이 있고 또 반지름이 있죠. 그래서 반지름과 지름을 우리가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1번은 우리가 특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 컨트롤 2번 키가 있는데, 컨트롤 2번 키는 우리가 이제 그 디자인 센터라고 보통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디자인 센터라고 되어 있죠. 디자인 센터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파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추출해내는 그런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강의 중에 이제 디자인 센터라는 부분이 또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컨트롤 1번과 2번이 어떤 키인지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컨트롤 3번 키가 있는데, 컨트롤 3번 키는 이제 우리가 팔레트, 여기 보시면 도구 팔레트라고 되어 있죠. 자, 팔레트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팔레트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자주 쓰여지는 명령어를 우리가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자주 쓰여지는 어떤 뭐 객체들을 여기다가 우리가 등록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우리가 빼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원이라고 있는데요. 얘를 그냥 원클릭만 해도 바로 이제 원에 대한 명령어가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소파라는 뭐가 있죠. 얘를 왼쪽 버튼 눌러서 끌어내시면, 아이고, 자, 지금 요거는 이제 블록이 지금 사라져 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블록 같은 게 등록되어 있으면은 이 블록을 우리가 여기다 끼울 수 있다 라는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팔레트라는 것은 자주 쓰여지는 명령어라든지 자주 쓰여지는 블록이라든지 자주 쓰여지는 어떤 객체들을 이렇게 등록해 놓고 그때그때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도구 팔레트다 라는 거, 컨트롤 3번이다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컨트롤 K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작업의 영역의 크기와 단위 설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업의 영역은 리미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리미트는 도면의 한계를 이제 지어주기 때문에, 도면이 한계가 지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자유스러운 작업을 하기가 좀 번거로워져요. 하지만 이제 그 리미트라는 기능을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는데, 명령어에서 리미트라고 이렇게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명령어 창이 있거든요. 리미트라고 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왼쪽 아래 구석 지정이라고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0,0 돼 있으니까 엔터 입력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420-297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가로가 420mm, 세로가 297이라는 뜻이에요. A3 사이즈의 작업 영역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A4 같은 경우에는 뭐 297,210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A4에 대한 그 영역이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영역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그냥 리미트 하셔서 그냥 오프 뭐 마우스로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2015 버전에서는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면 좀 굉장히 편해요. 물론 2014 버전도 마찬가지지만은 오프 해주시면은요, 리미트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 검정색 공간들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단위 설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단위 설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CAD라는 것은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를 이제 UNITS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게 되면 여기 10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10진이라는 게 바로 이제 밀리미터를 의미합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은 뭐 인치 단위, 건축이라든지 뭐 공학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10진, 얘 10진을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데시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0진으로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수점 몇 제짜리까지 표현할 것인지, 또 각도에 대한 부분도 뭐 37도, 38도 할 때 10진 도수로 가는 게 당연하겠고요. 각도도 소수점 몇 제짜리까지 표현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준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리본 메뉴와 여기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까만색 화면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 까만색 화면을 여러분들 작업 공간이라고 얘기하죠. 실제적으로 작업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도면에 그리는 건 작업 공간에서 이루어지고요. 제가 이게 명령어 입력했더니 명령 입력창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CAD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명령어 입력창이에요. 그래서 명령어를 제대로 몰라도 이 명령어 입력창만 제대로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명령어라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유심히 보시면은 다음 단계에 어떤 걸 수행해야 될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일례로 이제 제가 여기 있는 리본 메뉴에서 라인을 클릭하게 되면 뭐라고 뜨게 되나요? 첫 번째 점 지정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점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라고 떠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닫기 뜨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만 여러분이 잘 읽어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그 각종 탭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도면이 그려지는 영역은 이제 모형 탭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려진 어떤 도면들을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레이아웃 탭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상태 우리가 도구 막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있어서 아까 F1번, F2번 했잖아요. 이 F1번, 2번 3번, 4번 이런 거 누르시면 여기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온오프 해줄 수 있는 기능인데 특히나 여기 보시면 이제 F9번이라고 스냅 모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7 아까 F7번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그리드가 생기잖아요. 근데 F7번 누르다 뗐다는 순간 여기 색깔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기능키와 관련된 어떤 도면을 그릴 때 있어서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 아이콘들이 여기 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토캐드 2015의 기본적인 어떤 화면의 구성과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주요 뭐 리본 메뉴는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능키와 마우스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파일 체계, 우리 저장하는 방법, 뭐 컨트롤 S, 컨트롤 N 뭐 이런 게 있었죠. 새로운 도면 열기, 그 다음에 파일 불러오기,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니티에 대한 방법, 이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수업 강의 내용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살펴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나오는 일단 강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복습하는 시간들, 그 다음에 또 하나씩 세밀하게 알아가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